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기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왜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질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원자과 전자나 최외각 전자나 여기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자과 전자지만 우리가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최외각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둡시다. 원자과 전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변천 과정을 봅시다. 초기에 원소들을 분류하려고 시도한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데, 먼저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원소들을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의 4가지로 분류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비금속과 금속은 지금 분류 체계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지만, 기체는 사실상 물질의 상태고 화합물도 원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분류를 시도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새쌍 원소설이라는 것을 제안해요. 이 새쌍 원소라는 건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원소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와 B라는 원소의 원자량이 있을 때 가운데 이 둘 사이에 오는 원소의 원자량은 두 원자량의 평균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 3개씩 묶이는 원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소들을 3개씩 묶어서 제안한 것을 바로 새쌍 원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렌즈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유렌즈라는 과학자는 이번에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특성이 나타났냐면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라는 걸 우리가 옥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옥타브설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즉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의 성질이 반복되는 것, 그것을 옥타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주기율표라고 부르진 못하지만 원소들을 나름대로 정리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안합니다. 멘델레예프는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이것만 보면 유렌즈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멘델레예프가 만든 게 바로 최초의 주기율표에 해당합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각각 나누어서 표의 형태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크게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주기율표에 빈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원소들을 쭉 배열하고 나서 보니까 특정한 자리에 이러한 성질,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와야 되는데, 당시에 발견된 원소 중에서는 그런 성질을 가진 원소가 없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냥 빈자리를 채워서 배열하기 마련인데, 멘델레예프는 빈자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즉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를 예측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에카알루미늄이라고 이름 붙인 미발견 원소에 대해서 특성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이후에 갈륨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카알루미늄과 갈륨의 특성을 비교해 봤더니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즉 멘델레예프의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최초의 주기율표인 만큼 오류도 있습니다. 이후에 아르곤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칼륨 다음에 아르곤이 배열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아르곤 다음에 칼륨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순서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적 원자 모형의 기틀을 마련한 모즐리라는 학자가 원자 번호 순으로, 즉 양성자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게 돼요. 양성자 수는 X선을 분석해서 알아내는데, 결과적으로 아르곤과 칼륨의 순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발견된 원소들은 모두 원자 번호 순서로 쭉 배열을 했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의 변천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깊게 다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